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다 죽어가는 놈 물에서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딱 제 결혼 생활이 그랬어요. 매번 사업에 실패하던 남편이 저희 아버지의 도움으로 회사가 자리 잡게 되자 저희 아버지 회사까지 욕심내더라고요. 제 결혼 생활이 어땠겠어요? 직장인이 된 지 언 5년 차. 매일 반복되는 직장 생활에 매너리즘에 빠질 때쯤이었죠. 대학 동기로부터 가볍게 한번 만나보라며 소개팅을 제안받았어요. 주변에서도 일만 하다가 노처녀 되는 거 아니냐며 농담 반 진담 반처럼 놀리기도 했고 저 역시 조금 걱정된 것도 사실이었죠. 기대와 걱정으로 그 자리에 나가게 되었어요.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도착한 약속 장소에 그가 먼저 나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듣던 대로 K대 공대 훈남이라 불릴 만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죠. 대학 졸업 후 스타트업 회사를 창업해서 운영하고 있던 청년사업가였어요. 사실 그 점이 제가 그 소개팅을 나가게 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직장 생활에 매너리즘을 느끼고 있을 때라 저 같은 직장인과는 전혀 다른 그와의 만남은 아주 신선한 즐거움이었죠. 서로 다른 분야에 있었지만 대화도 잘 통해서 볼 때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몇 시간씩 수다를 떨곤 했어요. 대화를 하면서 그는 정말 목표가 확실한 사람이란 걸 알 수 있었죠. 명문대를 졸업한 그는 졸업 후에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골라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어릴 때부터 사업가의 꿈을 가졌었다고 해요. 한국의 스티븐 잡스가 되겠노라며 스타트업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했어요. 정말 사업 이야기를 할 때면 눈빛이 반짝반짝하면서 몇 시간씩 이야기하는 열정적인 그의 모습에 빠져들게 되었어요. 사실 그 모습이 저 어릴 때의 아빠의 모습을 보는 듯 하기도 했거든요. 아빠도 젊은 시절부터 사업을 하셨는데 어릴 때부터 그 모습을 보고 자라서인지 남들을 이끄는 아빠의 모습을 이상형으로 생각하기도 했었어요. 호감을 가진 만남은 그대로 이어졌고 결혼을 전제로 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매일 좋은 날만 있던 건 아니었어요. 청년 스타트업 사업은 그야말로 맨 땅에 헤딩하는 일이었어요. 생각만큼 일이 잘 풀리지는 않았거든요. 어차피 결혼할 사이라고 생각한 저는 사업으로 힘들어하는 그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 사업가 선배인 아빠에게 조언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아빠는 자신과 같은 길을 걷는 예비사위에게 피와 살이 되는 생생한 조언을 해주셨죠. 처음 만난 사이 같지 않게 서로의 사업 이야기는 멈출 줄 몰랐고 아빠는 그가 꽤나 마음에 드는 눈치였어요. 그가 떠난 후에도 요즘 드문 청년이라며 자신의 패기 넘치던 젊은 시절을 보는 듯하다며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엄마는 아빠와 사업의 흥망성쇠를 겪으면서 사업하는 남자의 부인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는지라 저를 걱정하셨지만요. 아빠와의 만남 이후 저희의 결혼은 급물살을 타게 되었어요. 아빠는 제 나이 30이 되기 전에 식을 올렸으면 하셨죠. 그래서 그해 겨울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결혼 후에도 아빠와 남편의 사업 토론은 계속되었고 가끔 보면 저랑 결혼한 건지 아빠랑 결혼한 건지 모를 정도였는데요. 그런 열정적인 사위의 모습에 아빠는 단순한 조언뿐 아니라 현실적인 도움도 주셨습니다. 투자처를 찾는데 힘들어하던 남편에게 직접 투자를 해주시기도 하고 사업하면서 알게 된 투자자들이나 사업 파트너들도 많이 소개해주면서 맨 땅에 헤딩하던 남편의 사업에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셨어요. 아빠의 도움으로 남편의 사업은 날로 번창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업이 발전할수록 저는 더 외로워져만 갔습니다. 신혼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반은 출장에 외박에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고 집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매일 지쳐 잠들기 일쑤였죠. 그때까지만 해도 회사가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조금은 여유가 생기겠지 생각했었어요. 남편의 사업 번창과 함께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시어머니의 어깨도 저를 힘들게 만들었어요. 결혼할 때 저희 아들을 잘 부탁한다며 사위라고 생각하지 말고 머슴처럼 부리라던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의 사업이 잘 되자 저희 집에 불만이 많아지시더라고요. 얘야, 너희 사돈어른은 왜 그렇게 준석이를 집으로 불러대니? 준석이가 너희 집 종도 아니고. 어머님, 그게 아니라 아빠가 준석 씨랑 사업 얘기하는 거 좋아하시기도 하고 준석 씨도 저희 아빠한테 많이 배우고 있기도 하고요. 어머, 그건 네 생각이고 준석이 생각은 전혀 아닌 것 같던데?
그리고 우리 준석이가 잘한 거지. 사돈한테 배울 게 딱히 뭐 있니? 우리 준석이는 K대 출신이야. 너희 아버지 지방대 나오시지 않았니?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고 하지만 완전히 달라진 시어머니 태도에 당황스럽기만 했어요. 자신의 아들이 저희 집에 갑질당한다고 생각하신 시어머니는 저를 수시로 집으로 불러들이셨어요. 불러놓고 딱히 뭘 시키시지도 않았고요. 그저 자기 아들 저희 친정으로 불러들이지 말라는 시위라고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렇게 노골적으로 행동하셨죠. 제가 집에서 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회사 생활만으로도 힘든데 일부러 이렇게 불러대는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준석 씨, 요즘 어머님이 자꾸 집으로 부르시는데 그 이유가 어머님께서 우리 집에서 준석 씨한테 갑질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준석 씨가 어머님한테 잘 한번 말씀드려보면 어떨까? 아, 알았어. 나 피곤해. 자고 내일 얘기하자. 남편은 피곤하다며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했고 그 후로도 어머님의 호출은 계속되었어요. 한 달 만에 꿀같은 연차날 친정엄마와 목욕탕에 갔는데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얘, 어디니? 너 오늘 연차라면서? 오늘 집에 김치 담그는데 좀 와서 도와주렴. 저 친정엄마랑 목욕. 엄마는 제 손을 잡더니 어서 가서 도와주라고 하셨어요. 진짜 한 달 만에 연차까지 내서 오랜만에 엄마랑 목욕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려고 했는데 뜬금없는 시어머니의 호출에 투덜투덜대면서 시댁으로 갔어요. 제 얼굴에 티가 많이 났는지 저를 보자마자 한 소리 하시더라고요. 얘, 너 표정이 왜 그러니? 시어미가 김장 좀 도와달라고 했다고 그렇게 썩은 표정으로 오니? 내가 어디 며느리 무서워서 뭐 도와달란 소리도 못하겠구나. 어머니의 핀잔과 함께 시작된 김장은 뭔가 아슬아슬한 긴장감이 맴돌았어요. 얘야, 너 언제까지 회사 다닐 생각이니? 이제 준석이 회사도 자리 잡았고 너도 일 그만두고 준석이 뒷바라지 해야지. 애기도 가져야 되고. 어머님, 그건 결혼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준석 씨는 준석 씨 일하는 거고 저는 제 일하는 거 그뿐이에요. 그리고 정말 아이 가지라는 말이 왜 이리도 자존심이 상하던지. 누구보다 아이 가지고 싶은 건 저였는데요. 한 달에 반은 외박에 집에 들어오더라도 매일 클라이언트 만났다며 술에 취해 잠들어버리는 남편과 부부관계조차 못한 지가 언제인지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라는 말이 목 끝까지 차올랐는데 어머님은 한술 더 뜨며 제 속을 뒤집어 놨습니다. 여자는 자고로 남편이 잘 될 수 있게 뒷바라지하는 게 본분이다. 너도 빨리 회사 그만두고 집에 있어야 우리 준석이가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는 거 아니겠니? 무슨 지금이 사카스는 조선시대도 아니고 아직도 고리타분한 이야기하는 시어머니와의 대화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서 더는 왈가왈부하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김장 담그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남편이 오랜만에 집에 일찍 들어와 있더라고요. 당신 오늘 나 연차인 거 어머니께 말씀드렸어? 당신 오늘 쉰다고 해서 엄마 김치 담근다길래 불러서 같이 하라고 했지. 뭐라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나 오늘 분명 엄마랑 목욕 갔다가 늦게 들어온다고 말했잖아. 주말에도 어머님이 부르는 통에 엄마 볼 시간 없어서 한 달 만에 연차 낸 건데. 목욕탕은 아무 때나 가면 되지. 김장은 그날밖에 안 담그는데. 너 우리 엄마 좀 도와줬다고 그게 그렇게 불만이야? 진짜 너무한다. 지금 그것 때문에 밖에서 일하다 온 사람한테 잔소리하는 거야?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시댁 일을 그 정도도 못 도와주냐며 저를 나무랐죠. 시댁 일을 못 돕는 게 아니라 저도 제 생활이 있고 사정이 있는 건데 미리 말을 좀 해달라는 건데 말이에요. 그 일 이후 저희 사이에도 냉기가 흘렀고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전히 남편은 클라이언트 미팅이니 출장이니 하며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늘어가기만 했어요. 그날 퇴근 후 돌아온 집에는 남편은 어디 갔는지 없었고 대만 출장 갔다 온 남편의 캐리어만 덩그러니 거실에 남아 있었어요. 캐리어를 정리하던 저는 그 속에서 충격적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옷가지들 사이에 여자의 속옷이 들어있었고 그걸 보는 순간 제 머릿속은 온갖 더러운 상상들로 가득 차버렸어요. 한숨도 못 자고 남편을 기다렸는데 새벽 3시가 되어서야 남편은 집으로 돌아왔죠. 저는 그 여자 속옷을 내밀며 물었어요. 당신, 이게 뭐야? 왜 이게 당신 캐리어 안에서 나오는 건데? 당황한 듯한 표정의 남편이었어요. 이게 여기 왜? 출장으로 대만 갔을 때 직원들 짐하고 섞였나 보다. 별거 아니야.
그 자리를 피하려는 듯 먼 초등학생도 안 믿을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저는 당장 주차장으로 내려가 남편 차에 블랙박스 메모리를 가지고 왔어요.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면 분명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은 했지만 이걸 그냥 눈 감고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었죠. 그렇게 열어보게 된 블랙박스에는 예상했던 대로 지속적으로 한 여자가 등장했고 심지어 오늘까지 함께 있다 온 거였어요. 부글부글한 마음에 물을 한 바가지 떠서 방에서 속 편하게 자는 남편 얼굴에 뿌려버리고 친정으로 와버렸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새벽에 가방을 싸들고 울면서 나타난 딸 모습에 놀라신 눈치였지만 어떤 것도 묻지 않으시더라고요. 다음날 아침부터 시어머니께서는 급히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얘야, 준석이 말 들어보니 네가 오해한 것 같던데 그렇다고 이렇게 친정으로 와버리면 어떡하니? 돌아가세요. 저희 이혼할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찾아오는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어머, 얘 봐라. 이혼이 그렇게 쉽니? 의심이 심하면 병이다, 얘야. 의심이요? 제 눈으로 봤다고요. 회사 직원년이랑 대만까지 갔다 왔던데요. 자기 캐리어에 그냥 팬티까지 들어있었고요. 시어머니도 제 이야기에 충격받은 눈치였고 밖에서 저희 부모님도 이 사정을 듣게 되었죠. 아니, 남자가 사업을 하다 보면 여자가 꼬일 수도 있고 옛날에 대기업 회장님들도 다 그랬단다. 그래도 결국에 조강지처들이 대접받지 않더냐? 너도? 흥분하신 아빠가 방문을 박차고 들어오시면서 소리치셨어요. 사돈, 그만하세요. 어디 염치가 없어도 유분수지. 누가 사업을 한다고 다 바람피고 다니니까. 나 준석이 새끼 폐지옥일 수도 있으니까 내 눈에 띄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어머, 사돈, 말이 너무 심하시네요. 이혼하면 하는 거지. 남의 아들 폐죽이긴 왜 폐죽여요? 이혼하더라도 준석이 재산 한 푼도 줄 수 없으니 그런 줄 아세요? 참, 도대체 누가 잘못해서 이혼하는 건지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시어머니의 폐악질에 아빠는 그저 웃으셨는데요. 하하, 사돈, 아니 아주머니, 뭘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 당신 아들이 내 딸한테 분할해줄 재산 같은 게 있을 것 같아? 당신 아들이 내 이름 대면서 여기저기 투자받고 다녔는데 아직 모르시나 봐요. 이놈 알고도 내 딸 봐서 눈 감아줬더니 정말 안 되겠네. 내가 어떻게 되는지 바로 보여줄게. 그 인간은 정말 아빠 이름을 대면서 여기저기 투자받고 다녔고 그 액수도 상당했어요. 아빠의 도움을 그렇게 끝까지 이용한 거죠. 심지어 투자자들에게 곧 아빠가 은퇴하면 그 회사까지 흡수할 수 있다며 소문을 내고 다녀서 아빠도 상당히 기분이 상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꼴랑 얼마 투자한 거 가지고 유세 떠시네요. 우리 아들 회사가 얼마나 큰데 당신이 뭘 한다고 꼼짝이나 할 것 같아? 콜랑 돈 좀 투자했다고 내 아들 그렇게 종처럼 부리더니 잘 됐네, 잘 됐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어머니는 말귀를 못 알아들으셨어요. 아들 회사 망한다고 하는데도 헛소리나 삑삑하고 있는 시어머니 뒤로 누군가 소리치며 달려왔는데요. 엄마, 지금 엄마 뭐 하는 짓이야? 아버님,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뭘 모르고 헛소리한 것 같은데 잊어주세요. 준석아, 너 뭐 하는 짓이야? 일어나. 네가 왜 무릎을 꿇어? 어서 일어나서 집에 가자. 엄마, 아무것도 모르면 좀 조용히 해. 엄마 때문에 나 망하는 거 보고 싶어? 내가 투자받은 돈 전부 아버님 보고 들어온 돈이라고. 그 돈 다 빠지면 나 부도야, 부도.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울부짖는 꼴을 보고 있으니 내가 왜 저런 남자랑 지금껏 살아왔나 싶었어요. 아들이 무릎 꿇고 비는 모습을 보자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는지 부들부들 떨면서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사돈, 사업하시는 분이니까 잘 알겠지만 공은 공이고 사는 사인 만큼. 저기 아주머니, 저는 공사 구분 안 되는 사람이니 헛소리 그만하시고 돌아가세요. 그리고 준석이 너 이 자식, 너는 당장 아파트 비우고 나가고 네가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딸 서연이야. 아빠는 내일 투자 철회 연락 갈 거라며 시어머니와 남편을 집에서 쫓아냈어요. 대문 앞에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울며 버티는 통에 돈에 창피해 죽는 줄 알았네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아빠 이름 덕분에 따낸 투자처들도 일제히 투자를 철회하면서 그 인간의 회사는 순식간에 폐업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까지 생기면서 여기저기서 소송까지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회사 하나가 쓰러지는 과정도 쉽지 않죠. 인간성일 좋기라나 쥐어짜봐야 빚밖에 안 나오는 그 인간과는 더 이상 부부로 엮여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결국 저희 결혼 생활은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이혼했어요. 참, 일이 이렇게 되고 나니 은혜에 보답을 못할 망정 파렴치하게 그지 없었던 저런 인간과 아이 안 가진 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간의 탐욕은 일체를 얻으려고 욕심내서 도리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데 그들이 얻는 것에 욕심만 내지 말고 고마워하는 마음도 가지고 살았으면 어땠을까요? 저도 이번 기회에 10년간 다니던 회사 사직하고 아빠 밑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이란 것도 쉬운 일이 아니네요. 아직 수박 겉핥기 수준이지만 그래도 작은 일 하나하나 내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 직장 다닐 때보다 훨씬 책임감이 생겨서 요즘은 이 일의 매력에 점점 빠져들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삶도 더 책임감을 가지고 개척해 나가야겠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